송원재 TV 시작합니다. MBC에서 방금 김건희 씨의 그 7시간에 걸친 통화 녹취록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52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그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을 20분 좀 넘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좀 기가 차서 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별것도 없는, 전혀 내용도 없는,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 이것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김건희 씨 그 통화 내용, MBC에서 방송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건희 씨가 그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 뭐 누나 동생 이렇게 하는 사이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한 말들입니다. 홍준표를 좀 까라. 홍준표를 좀 까는 것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슈퍼챗 챙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명수 기자에게 우리 팀으로 와라, 도와달라, 이명수 기자를 캠프에 데려오고 싶다, 정보 쪽을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강의를 해달라라고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명수 기자가 그 코바나 사무실까지 가서 한 30여 분 강의를 했답니다. 선거운동 뭐 관련해서 이명수 기자가 뭐 자신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강의료 쪽으로 105만 원을 줬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국감에서 정대택 회장 그 자료 부분을 이명수 기자에게 좀 챙겨달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수 기자가 덕을 볼 것이다. 이재명이 된다고 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챙겨주겠느냐. 동생이 덕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명수 기자가 도와주면, 많이 도와주면, 잘해주면 뭐 1억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가 김종인 자신이 오고 싶어 했다, 이 잔치집이니까 자신이 오고 싶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별 말은 없었어요. 오늘은 너무 부풀린 것이 있었다, 민주당 쪽에서 검찰 쪽과 너무 대립하는, 이렇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다, 조국 수사가 너무 키워진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요. 권력이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가 한 것이 아니냐, 미투 관련해서 안희정 편이다. 자신과 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었다. 뭐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에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 또 자신은 나이트클럽 이런 거 시끄러운 데를 싫어한다. 뭐 줄 여욕에 대해서 자신은 조용하게 도사들하고 얘기하고 책 읽는 것 이런 걸 좋아한다. 줄리 턱도 없는 얘기다. 동거, 자신이 동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자신의 부모님, 어머님이 그런 걸 용서해 줬겠느냐. 뭐 이게 지금 얘기 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린 이 내용이 답니다. 이걸 방송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MBC에서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하고 MBC로 몰려가고 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뭐 문제를 굳이 찾는다면 이런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 이명수 기자와 알게 된 게 지난해 7월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가 지난 7월에 알게 된 이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과 뭐 누님 동생을 하면서 친해진 모양인데 어쨌든 50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이고요. 내용이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가 캠프에 뭐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언론 관련해서 캠프에 자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전혀 짐작이 안 될, 그러니까 언론에서, 캠프에서 대언론 관리는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언론의 핵심은 아직은 유튜브는 아닙니다. 지금 언론의 핵심은 기존 레가시 언론들이 많이 있고 또 인터넷 언론들이 있고 또 유튜브도 필요한 적정한 관리를 하죠. 전체 메시지, 각 언론사와의 관계, 각 언론사와의 캠프와의 관계, 또 전체적인 언론사 중에서도 적대적 언론이 있고 또 친한 언론이 있고 중도 언론이 있고 이런 전체 전략을 짜고 각 전술별로 움직이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지금 이 말이 뭐 언론 부분을, 캠프를 김건희 씨가 좀 역할을 했다, 이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또 캠프에 자신이 데려오고 싶다, 이명수 기자에게 한 말, 이것도 그냥 이명수 기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정도지 김건희 씨가 하는 말로 봐서는 뭐 도와달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내용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뭐 듣지 않으셨다면, 이 방송을 보지 않으셨다면 잘하신 일입니다. 시간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아무 내용 아니었고요. 국민의힘 전혀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고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고요. 서울의 소리, MBC, 민주당, 이재명 호들갑 떨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뭐 MBC에서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더 나올 내용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짚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좀 부적절하게 말을 했었다. 이명수 기자에게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까지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내용은 뭐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과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지금 대선 와중에 김건희 씨로 인한 이 논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좀 부적절한 말 한 거 사실이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국민의힘 캠프 쪽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많은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후보의 배우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해주지 않고 어떤 후보의 어떤 이게 뭐 프라이버시도 관계가 되고 뭐 많은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래서 후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누가 선뜻 어떤 결정을 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것인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또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영부인으로서의 자격이나 뭐 이런 것은 최소화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전혀 김건희 씨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어떻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김건희 씨는 본인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예, 공적인 역할은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최소화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 정리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느냐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본 결과 아무 내용도 없었고요. 김건희 씨가 좀 말을 부적절하게 하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김건희 씨가 뭐 어떤 캠프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이런 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하는 말을 비춰서 대언론에 관한 전략 전술이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관계도 지금 현재 김건희 씨는 거의 잘 모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좀 냉정하게 김건희 씨 부분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어떻느냐, 공적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 많은 전통 보수 지지층들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또 많은 청년층, 중도층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떻느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